주인공 세이카는 어릴 적부터 강해지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힘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는 열심히 수련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힘을 얻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엑소시스트가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조수가 그를 쫓아왔고 주위의 파괴를 본 후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간과 마족이 공존하는 또 다른 세계에서 환생한다. 세이카는 이제 7살이며 마법사 가문 램프루즈에서 태어났다. 세이카는 아버지에게 마법 적성을 테스트받지만 마법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는 가문의 셋째 아들이며 아버지의 처백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간단히 말해 세이카는 두 형 루프트와 글라이처럼 권리가 없다. 글레이는 그의 마력 부족 때문에 그를 놀리기로 유명하지.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의 몸이 마력을 갖추지 못했을지 몰라도 세이카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세이카는 잎사귀로 시키가미를 만듭니다. 그는 이 신기들을 새나 쥐로 변신시켜 정보를 찾도록 할 수 있다. 곧이어 세이카는 많은 종이들을 구해서 잘라서 신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다음은 글레이가 세이카를 놀리는 모습으로 곧 라우도니아 마법학교에 가게 될 세이카와 집에 남아 썩고 있는 세이카를 비교하는 장면이다. 이때 아버지가 도착해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에 마법 연습을 하러 가고 세이카도 함께 가고 싶다고 부탁한다. 연습 목표물이 주어지고 각 아들은 자신이 잘하는 마법으로 목표를 맞추는 차례를 갖는다. 루프트는 바람 마법으로 목표를 맞추고 글레이는 불 마법으로 목표를 맞춘다. 그런 다음 지팡이가 세이카에게 넘어간다. 세이카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다시 시작한 거야. 하지만 글라이가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거야. 세이카는 불과 흙 마법을 사용하는데 불을 파랗게 만들어서 목표를 완전히 파괴해. 모두가 놀라워하고 아버지는 마법이 없는 태생의 마법사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혀 아버지는 그에게 가투토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사카이에 보여준 것에도 불구하고 글라이는 계속 괴롭히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곧 세이카는 1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생일 축하는 없다. 그의 전생에서는 많은 강력한 아이아카시를 물리치고 봉인했으며 그들을 전투에 복종하게 했다. 봉인한다는 것은 그들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의미다. 세이카는 덜 위협적인 아이아카시인 아쿠타 기츠네를 소환한다. 그녀는 유키라는 여우야. 유키를 사람들로부터 숨기기 위해 세이카는 그녀를 작은 여우로 만들고 그 후 의식 속에 머물게 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 유키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언제든 머리를 내밀 수도 있어. 잠시 후 세이카는 글라이가 하인 이파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해 세이카가 나서서 글라이를 말려 그는 이파를 마당으로 데려가서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이파는 작은 정령인 원소들을 볼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원소들은 거의 모든 것 주변에 모여 있어. 이파는 또한 세이카가 치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 그녀는 사람들이 그가 마법을 못 쓴다고 믿는 것에 놀라면서도 그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해. 세이카는 자신의 선신 중 하나를 사용해 불을 피우고 이팩의 마법으로 끄라고 요청한다. 이파는 원소 마법을 이용해 불을 끄는 것이 가능하다. 세이카는 다음 해까지 이파를 계속 훈련시키며 그가 12살이 될 때까지 지도한다. 다시 한번 아무도 그의 생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중에 집에 살던 사람들이 집 쪽으로 오는 짐승이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의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항상 강한 척하는 글라이조차도 달려가서 탁자 밑에 숨었다. 세이카는 거대한 도롱뇽과 마주쳐 불과 독 마법을 결합해 그것을 물리친다. 집안의 모두가 이를 목격했고 세이카의 대단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대한 뉴트와의 승리 덕분에 가족은 아버지로부터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받는다. 저녁 식사 중에 세이카는 아버지에게 라도니아 아카데미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백작이지만 세이카에게 인맥을 이용해 아카데미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실력으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세이카는 또 이파도 시종으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이파가 마법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자 세이카는 이팩에 불덩어리 하나를 쏘라고 하고 그녀는 그것을 한다. 모두 낮은 등급 마법에서 나온 힘으로 그녀가 만들어낸 힘에 놀란다. 길리는 아버지가 세이카와 이파를 아카데미에 보내기로 한 것을 듣고 격분한다. 전통상 한 집안에 두 아이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한다. 아버지는 결정을 밝힌다. 길리는 군대에 가는 것이고 세이카는 학원에 가는 거야. 그는 세이카가 세월이 지날수록 발전했다고 믿고 있어.
반면 글리는 그냥 마을에서 놀기만 해. 글리는 세이카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누가 학원에 갈지 정하자고 해. 아버지가 허락했고 세이카도 도전장을 받아들였어. 그날 밤 러펫이 세이카를 찾아와 펜을 주며 행운을 빈다 했어. 그가 떠난 직후 글리는 바람 마법으로 세이카의 마법을 열고 밖으로 나와 결투하자고 해. 아직 결투 시간도 아니야. 진정의 형 글리가 주장하고 세이카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 지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결투를 포기했다고 말할 거야. 글리가 세이카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쉽게 모든 공격을 무효화해. 그는 지일리의 상징으로 자신의 시키 하나를 꺼낸다. 그는 시키를 공격하고 지일리가 대신 고통을 느낀다. 글리는 결국 고통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 세이카는 자신이 오랫동안 아카데미에 가려고 계획해왔음을 밝힌다. 세이카는 자신의 아야시 중 하나를 소환해 산속으로 보내 거대한 도롱뇽을 쫓게 했다. 그는 도롱뇽을 물리치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곧이어 세이카와 아오이페는 아카데미로 떠난다. 세이카는 아오이페에게 목에 항상 차고 다닐 목걸이를 준다. 그들은 로도네아까지 7일간의 여정을 떠나지만 세이키아에게는 말썽이다. 참얼미 때문이다. 우리는 세이카의 아버지에게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방에 앉아 세이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떠올린다. 그의 형제 길버트는 모험가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악마 영토에 있을 때 사라졌다. 나중에 누군가가 아기 세이카와 함께 와서 백작에게 그의 형이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백작은 세이카를 아들처럼 키워왔다. 백작은 세이카가 강하다고 느껴서 그를 아카데미에 보내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했고 언젠가는 나라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로도네아에 도착하자 이파는 세이카의 방에서 자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녀가 떠난 후 유키가 나타나서 이파가 분명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 날 잠재 학생들이 마법 시험을 위해 모인다. 그들은 빛나는 공을 만져서 자신이 가진 마법의 종류를 알아본다. 땅, 바람, 불, 그리고 물이 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빛과 어둠의 마법도 있다. 이파가 공을 만지자 바람 마법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세이카도 만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시험 동료들은 그가 아마 인맥을 이용해서 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조롱하기 시작한다. 세이카는 마법 능력 없이도 시험을 치를 수 있냐고 묻고 시험관은 그렇다고 답한다. 잠시 후 아무라는 마법 능력을 시험하러 온 소녀가 도착한다. 그녀가 공을 만지자 모든 네 가지 원소에 대한 친화력이 있다는 게 드러난다. 세이카는 이것을 보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그는 그녀를 과거의 삶에서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는 거만해 보이고 아무와도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이제 실기시험을 치를 차례이다. 세이카는 아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이프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불과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제시된 목표물을 파괴한다. 심사위원인 코델 선생님은 더미 목표물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학생들을 안심시킨다. 세이카가 무대를 차지하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 그는 불, 흙, 물 마법으로 모든 목표물을 파괴한다. 그는 자신의 바람 마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게 전부라고 한다. 아무도 실기시험을 비교적 쉽게 통과했다. 교사 중 한 명인 카렌은 코델에게 아무가 그녀의 제자이며 힘 때문에 그녀가 영웅일 가능성도 있다고 알린다. 이후 시험 결과가 공개됩니다. 세이카가 3위, 이파가 2위, 아무가 1위입니다. 이로써 합격한 학생들은 학원에 등록되고 이파는 세이카와 다른 기숙사에 머무르게 되어 실망합니다. 이파와 세이카가 학교를 돌아다니던 중 세이카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것은 마법진이었습니다. 세이카는 즉시 일부 시키를 환경에 풀어 정찰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 환영식을 위해 이동합니다. 최고 학생인 아무가 연설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법진이 활성화되고 악마들이 진영 밖으로 몰려나와 홀을 공격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공황이 번지지만 아무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녀는 검을 뽑아 괴물들을 하나씩 처치하기 시작한다. 세이카는 그 괴물들이 미끼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마법진 근처에 마법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세이카는 그를 쫓기로 결심한다. 그가 마법진에 도착하자 자신을 구리라 소개하는 마귀 장군이 나타난다. 마귀는 인간 한 명이 혼자서 도전해온 것에 놀란다. 세이카가 기본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마귀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마귀가 세이카를 공격하고 세이카는 그를 부상시킨다. 마귀는 세이카를 오만한 자로 보고 쉽게 제거할 준비를 한다.
그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해 세이크에게 무기들을 던진다. 걸은 그들이 영웅을 찾아서 제거하러 왔다고 밝힌다. 걸은 아무가 영웅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녀가 더 강해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 걸은 세이카에게 마법을 걸어 그를 제거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떠나려 하지만 세이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세이카는 자신의 시키들을 미끼로 사용해 걸이 던진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걸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계속해서 세이카를 괴롭힌다. 한때 그는 세이카를 찌르는 데 성공하지만 곧 그것도 또 다른 가짜임을 깨닫는다. 세이카는 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마법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한다. 걸은 세이카의 시키가 곧 바닥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 세이카는 수년간 수천 개를 만들어 왔다. 굴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세이카는 용인 미즈치를 소환하여 굴과 싸우게 한다. 굴은 이에 놀라는데 악마 군주조차 용을 소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쎄, 그가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말했지만 너는 믿지 않았지. 용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굴을 문제없이 삼켜버린다. 하지만 굴은 도망치려 하고 세이카는 그가 난동을 부리기 전에 봉인된 차원으로 속일 수밖에 없다. 세이카는 미즈치가 도망치려 하고 자신의 명령에 반하는 것에 놀란다. 세이카는 홀로 돌아와 아무가 모든 하급 악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에 세이카는 기뻐하는데 이제 가장 강한 자로서 내세울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가 더 강해지도록 도우며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무의 친구가 되어 돕기로 계획한다. 그는 이전 생에서 했던 같은 실수를 다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음 장면. 세이카와 이파가 산책 중에 어떤 혼합물이 거의 쏟아질 뻔한다. 코델은 그 혼합물이 악마의 피와 다른 것들이 섞인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그것을 공중에 띄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파와 세이카는 수업이 있어서 떠난다. 수업 중에 카레는 두 명의 우등생이 제물로 숲속에 있는 수탉을 데려가야 한다고 알린다. 이것은 세이카가 아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는 이페에게 심부름을 거절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대신 선택되게 한다. 심부름 가는 날, 아무와 세이카가 숲을 걷다가 마법진을 발견한다. 그들은 마법진 위에 발을 디디고 갑자기 지하 터널로 이동한다. 괴물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두 사람을 공격하지만 아무는 쉽게 처치한다. 환경을 보고 그들이 던전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던전으로 이동하기 전에 세이카는 이미 자신의 쉐이키를 주변에 배치해 정찰을 하고 있었다. 아무와 세이카는 던전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곧 또다시 몬스터 떼가 공격해온다. 아무가 몬스터들을 막아내지만 그 과정에서 기절한다. 아무가 의식을 잃자 세이카는 마음껏 싸울 수 있게 된다. 그는 거대한 지네를 소환해 모든 몬스터를 없앤다. 잠시 후 아무는 깨어나서 세이카가 모든 몬스터를 물리쳤다는 사실을 안다. 아무는 어떤 두통을 느끼고 세이카는 누군가 그녀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벽을 만든다. 그는 자신의 쉐이키 중 하나를 꺼내 아뮤 대신으로 사용한다. 저주를 부적으로 옮기고 아뮤는 즉시 좋아진다. 아뮤는 세이카에게 자신이 항상 싸움을 좋아했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부모님은 그녀를 이상한 존재라고 불렀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런지 혼란스러워한다. 세이카는 모두가 삶의 목적이 있고 곧 그녀도 자신의 목적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두 사람은 남은 고블린들과 싸우고 던전 보스를 찾을 시간이다. 보스를 물리치면 던전 탈출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세이카는 이미 탈출 방법을 알고 있지만 아뮤가 던전 보스를 싸우며 재미도 느끼고 경험도 쌓길 원한다. 두 사람이 던전 보스와 싸우기 시작했고 세이카는 마법으로 괴물을 붙잡아 아무가 위에서 뛰어내려 처치할 수 있게 했어요. 아무는 과거에 던전 보스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은 던전에서 검과 반지를 발견했어요. 세이카는 검을 아무에게 주고 자신은 반지를 가져갔어요. 그는 나중에 이페에게 반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학교에 돌아왔을 때 세이카는 선생님들에게 대부분의 일들을 말했지만 저주 부분과 자신이 썼던 주문들은 빼놓았어요. 그 후 세이카는 코델을 찾아가요. 세이카는 코델이 악마의 스파임을 알아냈어요. 그는 그들에게 아무에 대해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아무에게 저주를 건 사람 되었어요. 그는 표적의 매개체로 악마의 피를 사용했다. 아무가 악마들과 싸운 그날 밤 그녀는 악마의 피로 뒤덮여 있었다. 코델은 세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저주로 세이를 죽이려 했지만 세이는 그것을 흡수해 저주를 다시 그에게 돌려보낸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그는 전생에서 경험이 있다. 그가 결국 가장 강하다.
1년 후. 이파. 아무. 세이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부교장이 와서 교장이 다음날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린다. 두 사람은 교장이 자신들에게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한다. 다음날 두 사람은 교장실로 향한다. 세이는 교장을 처음 보는 데다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항상 교장이 형상화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교장은 반인간이었고, 즉 난장이었어요. 그런 다음 교장은 두 사람에게 수도에서 열리는 연례 토너먼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학생 메이블이 방에 들어옵니다. 교장은 학교에 두 자리씩 있다고 알려줍니다. 메이블이 하나를 차지할 겁니다. 이파와 세이카는 누가 갈지 결정해야 해요. 이전에는 항상 기술 대회였지만 올해는 마법도 허용됩니다. 세이카는 메이블과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그녀는 왜 초대받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 세이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의 명령에는 이길 수 없다. 누가 승리하든 마는 돈을 보상으로 받고 왕실 경호대에 들어갈 기회도 얻는다. 아무 대신 새 학생이 싸우도록 선정된 이유에 대해 혼란스럽다. 아무는 여전히 메이블에 대해 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룹이 그녀를 만난다. 아무는 그녀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은 연습용 검으로 싸운다. 아무는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메이블을 노리지만 쉽게 공격을 막아낸다. 메이블은 공격에 마법을 넣어 아무의 무장을 해제한다. 아무는 이것을 속임수라고 여기지만 메이블은 이제 마법이 대회에서 허용된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다른 종류의 토너먼트야. 메이블에게 지고 난 후 아뮤는 그들과 함께 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어. 아이파도 함께 따라갈 거야. 곧이어 세이카, 이파, 메이블, 그리고 아뮤는 수도에 도착했어. 세이카는 또 참얼미에 걸려 거의 간신히 수도에 도착했어. 그들은 경기장으로 떠났어. 토너먼트가 열릴 곳이야. 누구와 대결할지 짝이 정해지고 있어. 그날 바로 토너먼트가 시작돼. 주최자는 관중과 참가자들에게 규칙을 설명한 후 토너먼트를 개회했어. 세이카의 첫 상대는 데니스라는 검객이야. 데니스는 자신이 세이카를 이길 것이라고 매우 자신해한다. 세이카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기를 빨리 끝낼 것이라고 밝힌다. 경기가 시작되고 데니스가 빠른 속도로 세이카를 공격하지만 세이카는 쉽게 피한다. 그는 데니스의 뒤로 돌아가 강력한 마법으로 데니스를 전투 무대 밖으로 날려버리고 데니스는 간신히 살아남는다. 세이카는 유키에게 자신의 실력을 숨기기 위해 몇 경기만 이기고 중도 하차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다음 참가자는 세이지와 카일이다. 경기가 시작되고 카일은 강력한 마법의 눈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킨다. 그는 다가가서 칼을 상대의 목에 꽂는다. 카일은 러그록 용병 협회의 경비원이며 그곳 최고의 제자인 것으로 보인다. 세이카는 카일의 자세와 외모가 매우 위험해 보이기에 그에게 뭔가 더 있다고 느낀다. 그는 그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세이카의 다음 상대는 반마법 골렘과 함께 무대에 나온다. 세이카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아야시 중 하나의 도움으로 골렘을 지체 없이 물리친다. 그가 소환 마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실격당할 수 있다. 토너먼트에서는 소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메이블의 활약도 볼 수 있다. 진행자는 메이블이 초대 영웅의 이름을 가졌고 그녀와 같은 무기를 사용한다고 밝힌다. 심지어 생일도 같다. 메이블은 중력 마법을 사용해 상대를 쉽게 제압한다. 그날 밤 늦게 세이카는 악마들의 스파인 토너먼트 관계자 중 한 명을 붙잡는다. 세이카는 전달하려던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었다. 스파이는 세이카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는 마법의 덩굴을 사용해 스파이를 제압한다. 그는 여러 질문을 했지만 스파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 세이카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원숭이 같은 야수인 사토리를 소환한다. 사토리는 스파이의 마음을 읽고 세이카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하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악마들은 그녀가 영웅이라고 믿기 때문에 메이블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빨간 머리다. 그녀의 생일은 최초의 영웅과 같다. 그들이 학교에 보낸 암살자와 스파이는 모두 죽었다. 이로 인해 악마들은 메이블이 영웅이라고 결론 내렸다. 모든 질문에 답한 후 세이카는 사토리에게 스파이를 잡아먹어도 된다고 허락한다. 사토리는 그 후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세이카는 스파이가 보내려고 했던 쪽지를 확인한다. 그는 이미 스파이를 죽였기 때문에 다시 해독할 방법이 없다. 그는 원하는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쪽지를 파기한다. 세이카는 악마들이 영웅이 누구인지 오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이카는 이미 아무에 대해 알고 있던 굴과 코데를 죽였다. 학교도 아무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메이블을 미끼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만약 메이블이 토너먼트에서 죽으면 악마들은 성공적으로 영웅을 제거했다고 믿을 것이다. 다음 날, 세이카는 중결승에 진출하며 메이블과 맞붙게 된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경기 포기를 하라고 말한다. 자신은 그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카일도 중결승에 진출하며 쉽게 상대를 이긴다. 그는 상대를 죽이려고 할 때 심판들이 급히 그를 이번 라운드의 승자로 선언한다. 그 밤에 메이블이 세이카의 방에 침입한다. 그녀는 그에게 여러 차례 공격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나가는 사람이 싸움을 저지르고 메이블은 그 기회를 이용해 사라진다. 하지만 세이카는 메이블을 찾아내어 그녀의 의도를 알고 싶어 한다. 그날 밤, 세이카는 메이블을 찾아가 그녀에게 왜 자신을 공격했는지 묻는다. 세이카는 메이블이 아유미를 위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메이블은 세이카에게 그녀의 주요 목표는 카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케일은 용병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메이블은 용병들이 아이들을 납치해 무자비한 살인자로 훈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항상 4명씩 그룹으로 나뉘고 그중 1명이 항상 선택됩니다. 더 잘 수행한 선택된 사람에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 사람의 마법의 눈을 교체하기 위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감정을 억누러서 감정 없는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선택된 사람은 그룹의 나머지 3명을 죽이라고 명령받습니다. 메이블은 세이가 자신이 용병으로 훈련받은 아이들 중 하나였으며 케일 그룹에 있었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그룹에서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케일이 그냥 그녀를 죽이기보다는 케일이 유명해지기 위해 토너먼트에서 그녀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이블은 카일이 자기 형을 죽였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한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하며 카일이 그녀의 형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카일이 그녀의 형이다. 그러자 메이블은 형이 이미 자신에게 그가 미쳐버릴 때 언제든 풀어주라고 말했다고 고백한다. 카일은 이제 예전의 그가 아니며 메이블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메이블은 결승에서 카일과 싸워야 한다. 세이카는 메이블이 카일과 싸우는 것이 죽음 선고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대신 자신이 결승에서 카일과 싸우겠다고 메이블에게 말한다. 메이블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중결승에서 세이카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한다. 다음 날, 메이블과 세이카는 배틀 무대에서 만난다. 그녀는 다시 세이카에게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짜 무기를 들고 나타난다. 경기가 시작되고 메이블이 세이카에게 강하게 돌진한다. 세이카는 이미 메이블을 이길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는 머큐리 바이든스로 메이블을 눌러놓고 주문을 사용해 그녀의 무기를 무겁게 만든다. 그는 메이블을 무력화시키고 심판들은 세이카를 승자로 선언한다. 세이카는 메이블에게 카일은 그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다음은 카일과 세이카의 경기이다. 세이카는 연기 주문을 사용해 경기장을 가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한다. 분명히 카일은 아직도 메이블이 그의 누이인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감정은 다시 없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에 의해 마음이 흐려졌다. 세이카는 다양한 마법을 사용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는 미노타우루스를 소환한다. 카일은 미노타우루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점이 그의 실수였다. 그는 미노타우루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짐승의 한 방에 카일은 쓰러지고 만다. 자신이 짐승과 싸울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했다. 쓰러진 후 세이카가 그에게 다가가지만 곧 카일에게 저주가 걸려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방어막을 세우지만 충분하지 않다. 카일은 세이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대신 여동생에게 사과해달라고 말한다. 마법이 카일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그는 죽음을 맞이한다. 세이카는 카일에게 저주가 걸린 것에 분노한다. 그는 카일을 다시 살릴 만큼 강력했고 유키가 간청하며 약속을 상기시킬 때 그 일을 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이카는 카일을 죽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카일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겼고 연막이 걷히자 심판들에게 흔적도 없이 그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세이카는 토너먼트 우승자로 선언되었지만 겸손하게 왕실 경비대 가입 제안을 거절했다. 나중에 세이카는 메이블을 데리고 카일을 묻은 곳으로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한다. 세이카는 메이블에게 그의 형이 죽기 전에 사과했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메이블에게 함께 아카데미로 돌아갈 것이며 그녀를 해치려는 누구로부터든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세이카는 나중에 이파와 아무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다. 아무는 메이블에게 다시 한번 싸움을 도전했고 이번에는 그녀가 이긴다. 그녀는 둘을 평등하게 선언하고
메이블의 손을 잡아 그룹에 환영한다. 아카데미로 돌아온 세이카는 교장실에 간다. 그가 생각했던 그대로였다. 교장은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고 세이카가 결국 카이르를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메벨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고 밝힌다. 그녀는 오빠를 구하고 싶었고 그것이 그녀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교장은 세이카에게 그녀가 그의 강함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사실 그녀는 300살이 넘었을 때 나이 셈을 멈췄다. 즉, 그녀는 300년이 훨씬 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은 메이블이 공부하는 것을 돕기 시작한다. 그녀는 전에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서 적응하고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메이블은 또한 머리카락에 있던 빨간 염색을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은발을 드러냈다. 여름 방학이고 모두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세이카는 친구들에게 아스테리아 국가가 아버지에게 조사를 부탁했다고 알린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임무를 대신 그에게 넘겼다. 메이블과 아무는 그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그는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게다가 메이블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대신 이파가 그와 함께 간다. 조사는 드래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이 논의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스테리아의 왕세자인 세실리오가 들어온다. 그는 자신이 제국을 방문하러 온 것이다. 그는 그녀를 보고 바로 이팩에 반한다. 그는 이파가 자신의 후궁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결혼하길 희망한다. 이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지만 그의 경호원인 엘프 여성만은 그렇지 않다. 리제는 그에게 이 홀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일러준다. 그들은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세실리오는 아스테리아에 항상 평화롭게 살아온 드래곤이 있다고 밝힌다. 그 드래곤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상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나라는 최초의 여왕이 최초의 드래곤알이 존재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전해진다. 세이카의 임무는 용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찾는 것이다. 회의 후 그는 메이블과 아무에게 모두 이야기한다. 그는 또한 이파가 세실리오의 아내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소녀들은 그에게 그 생각을 잊으라고 말한다. 이틀 후 이파와 세이카는 세실리오 일행과 함께 아스테리아로 떠난다. 세이카에게는 힘든 9일 만에 드디어 그 나라에 도착한다. 그들이 5분도 차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용이 지나가며 소란을 피운다. 용병 제크트가 나타나 용과 교전하기 위해 용암 호랑이를 소환하지만 용은 즉시 날아가 버린다. 용은 이파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녀는 얼어붙는다. 호랑이가 그녀를 다치게 하려 할 때 세이카는 용을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든다. 제크트는 자신의 짐승을 길들이고 그것을 봉인된 평원으로 돌려보낸다. 세실리오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용을 죽이려 용병들을 고용했다고 밝힌다. 세이카는 용이 자기 하인을 다치게 할 뻔한 것에 화가 난다. 세실리오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긴장된 순간 후에 제크트가 떠난다. 그 후 세이카는 호랑이가 자신을 노렸을 때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 이유로 이파를 꾸짖는다. 나중에 이파와 세이카는 도서관에 들어가 용에 대해 더 알아본다. 용은 150년 넘게 존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한 암컷 용이 그에게 합류했다. 같은 일이 일어났고 용들은 인간에게 지쳐갔다. 알고 보니 그때 용의 알이 있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둥지를 떠났다. 암컷 용은 나중에 죽고 수컷 용만 남았다. 세이카는 용이 머무는 산에 올라가 가까이서 보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용과 싸울 생각은 전혀 없다. 그날 밤 늦게 이파가 세이카의 문을 두드린다. 이파는 세실리오가 자신을 불렀지만 아직 갈 준비가 안 됐다고 알린다. 세이카는 왕자가 밤늦게 이파를 부른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파는 세이카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고 애원하고 그는 동의한다. 잠들기 전에 세이카는 이파가 원하면 세실리오와 결혼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파는 세이카가 그 생각에 의외로 쿨한 태도를 보여 놀란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유키는 세이카에게 이파가 그에게 푹 빠져 있다고 상기시킨다. 세이카는 이파를 항상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들이 사실상 함께 자랐기 때문이다. 산으로 떠나기 전에 세이카는 세실리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린다. 세실리오는 이파를 위해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말하지만 세이카는 다시 거절한다. 결정은 전적으로 이팩에 달려있다고 세이카는 말한다. 세실리오는 세이카가 산으로 떠난다니 기뻐하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 후 리자는 이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엘프의 후손임을 알린다. 그것이 그녀가 정령들을 다룰 수 있는 이유다. 도시 또한 엄청난 마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이 드래곤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리자는 이파가 세실리오의 후궁에도 합류하기를 원해. 리자는 세이카를 악마로 봐. 그녀는 정령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며 이것이 악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해. 이파가 그를 섬기지 않도록 하길 원해. 왜냐하면 그가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파는 세이카를 옹호하며 어릴 적부터 함께였다고 말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라. 리자는 세이카의 어머니가 악마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 세이카는 산 정상에 더 빨리 오르기 위해 지네를 소환했어. 그는 용과 마주쳐 용이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방어막으로 자신을 보호해. 그는 강력한 그물을 사용하여 용을 잡아두어 날개를 쓸 수 없게 만듭니다. 세이카는 용이 알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은 수컷인데 어떻게 알이 있을 수 있나요? 세이카는 어떤 도마뱀과 뱀의 종은 성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용이 성별을 바꿨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세이카는 용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시간마다 알의 위치를 바꿔서 불이 모든 부분에 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왕이 처음으로 용의 알을 부화시키도록 도운 방법입니다. 한편 리자는 이파에게 후궁을 안내합니다. 이파는 용 주위에 불을 만들어 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용은 이 일에 매우 만족하며 세이카가 다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세실리오는 이파에게 세이카의 청구권을 그녀로부터 빼앗아 자신에게 넘기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파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세실리오는 강제로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자는 피를 흘리기 위해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들은 그녀의 피로 문서에 서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세이카가 용의 등에 올라타서 도착합니다. 모두가 놀라고 이파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이카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저 용의 알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불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파에게 그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함께 용의 등에 올라타며 이것이 항상 이파의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세실리가 자신에게 하려고 했던 일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용의 둥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잭트와 그의 부하들에게 공격받습니다. 그는 용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말을 왕자에게 거짓으로 해왔음을 밝힙니다. 그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용의 알이었습니다. 그는 용암 호랑이와 함께 두 사람을 공격하지만 이파는 물마법으로 호랑이를 밀어냅니다. 세이카는 이파가 이제 물마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감탄합니다. 세이카가 최후의 일격을 가해 호랑이를 처치합니다. 이파는 잭트가 더 이상 마법을 쓸 수 없도록 그의 마법책도 파괴합니다. 그룹은 체포되어 왕자에게 넘겨집니다. 세이카는 용이 원하는 것은 알을 따뜻하게 지켜줄 누군가였다고 밝힙니다. 용은 인간들을 자신의 부모로 여깁니다. 이것이 그가 그동안 수도를 지켜온 이유다. 세실리오가 방금 한 말을 다 들은 뒤 드래곤을 죽여달라고 하자 세이카는 놀란다. 세실리오는 아무 문제 없이 왕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 드래곤을 죽이는 일이 그에게는 멋지게 들린다. 세이카는 요청을 거절하고 왕자는 그를 체포하기로 결심한다. 세이카는 세실리오가 단지 이파를 노린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 협조할 생각이다. 이 사실에 분노한 그는 세실리오와 이파 사이에 끼어든다. 그는 이파를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밝힌다. 세이카는 그 순간 이파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파는 이 모습을 보고 얼굴이 빨개진다. 리자는 긴장을 풀고 이파에게 그녀가 왕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기로 결심한다. 이파는 모두에게 지금 바로 자신이 왕자에 관심이 없으며 세이카와 함께 학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이파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떠나기 전에 리자는 이파를 따로 부른다. 그녀는 그녀에게 치유의 힘을 줄 가벼운 원소 마법을 하사한다. 그녀는 동료에게 여행의 행운을 빈다. 또한 언젠가 세이카가 그녀의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나중에 우리는 한 무리의 악마들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본다. 그 무리의 선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웅을 물리치겠다고 맹세한다. 다음 소식. 세이카는 친구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성으로 초대했다고 알린다. 그는 아무와 메이블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 그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꼭 만나고 싶어 한다. 반면 세이카는 그곳에 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는 이번 생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일들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과거 생에서 그의 몰락을 초래한 원인이었다. 메이블도 공식적으로 크레인 남작에게 입양되었다. 며칠 후 세이카와 그의 친구들은 그의 집 저택에 도착한다. 그들은 이파의 아버지 에디스가 맞이한다. 그는 집안의 수석 하인이다. 세이카는 글라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오랜만에 만난 글라이가 형에게 처음 하는 말은 싸우자는 것이다. 이 녀석은 절대 배우지 못한다.
아무는 글라이가 항상 이파와 세이카를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알고 세이카를 대신해 싸우기로 결심한다. 세이카는 아무를 이기면 자신과 싸우겠다고 약속한다. 싸움의 규칙은 간단하다. 마법은 금지된다. 경기가 시작되고 아무가 점점 우위를 점하지만 글라이는 마법을 쓰려는 척 속여서 승부를 뒤집는다. 아무가 균형을 잃고 글라이가 싸움에서 이긴다. 글라이가 속였을지 몰라도 싸움에서 이겼다. 이제 그가 세이카와 싸울 차례다. 경기가 시작되려 할 때 한 여자가 나타난다. 글라이는 그녀를 보고 놀라며 그룹에 소개한다. 그녀는 성스러운 공주 피오나다. 글라이는 그녀의 개인 경호원이며 그녀는 글라이를 자신의 성기사라 부른다. 성스러운 공주는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피오나가 태어난 상황 때문에 붙여진 칭호다. 15년 전 수도에 있는 사원의 여사제가 아이를 낳았다.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는 황제였다. 그녀는 왕실 혈통과 여사제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것이 그녀가 성스러운 공주라 불리는 이유다. 세이카는 피오나가 저택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기를 꺼려 했다. 피오나는 아무와 세이카를 만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무는 공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났다. 피오나도 세이카와 아이피의 관계에 감탄했다. 반면 에디스는 자신의 딸이 세이카를 모시게 된 것에 격분했다. 그는 세이카를 믿지 않지만 백작은 세이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백작은 용에 관한 세이카의 주제 제안을 칭찬했다. 그날 밤 늦게 아무는 세이카의 방을 방문한다. 그녀는 하급 과정을 졸업한 후 모험가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세이카는 그녀와 함께 모험을 떠나겠다고 약속한다. 그도 이 세상을 탐험할 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다. 그녀가 떠난 후 유키는 세이카에게 그가 아뮤와 친구가 된 진짜 이유를 상기시킨다. 다음 날 피오나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기사들이 따라오는 것을 막지만 아뮤, 글라이, 세이카가 호위 역할을 한다. 그녀는 맛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사면서 세이카의 손도 잡고 있다. 그들은 공사 현장에 도착하고 피오나는 널빤지 아래를 걷는다. 널빤지를 잡고 있던 밧줄이 끊어져 피온에게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아뮤와 글라이는 마법으로 그녀를 구한다. 세이카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 두 사람이 공주를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카는 피오나가 좋아하는 머리끈을 사준다. 그는 심지어 대지 마법을 사용해 피오나가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거울도 만든다. 나중에 글라이는 피오나가 둘러본 진짜 이유를 밝힌다. 그녀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언젠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글라이는 세이카에게 나라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시 글라이는 동생을 신경 쓰는 것 같네요. 그는 피오나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세이카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 예상해서 일부러 아까 공사장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세이카는 피오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피오나는 이미 그에게 익숙해져 있고 그는 둘 사이에 어떤 거리를 만들려 합니다. 나중에 아무가 그를 설득해 피오나를 보러 가게 합니다. 그녀가 외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테라스에 앉아 혼자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세이카를 보자 피오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세이카는 체스에 대해서는 초보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피오나와 두기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때 피오나는 세이카와 내기를 건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거절할 자유가 있다. 게임 중에 피오나는 대중이 어떤 국가에서든 가장 강력하다고 말한다. 불만이 있으면 어떤 통치자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세이카는 그녀의 미래를 보는 능력에 대해 언급한다. 피오나는 곧 그 능력을 글라이가 말해준 것임을 깨닫는다. 잠시 후 세이카는 몇 수 안에 질 것이 확실해지자 게임을 포기한다. 세이카는 피오나가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화를 내지 않는다. 그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세이카는 피오나가 내기를 잊었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나중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악마 무리가 도적 무리를 전멸시키는 모습을 본다. 그 그룹의 각 멤버를 소개한다. 가장 강한 오우거, 무데레프. 로니는 강력한 길들이기 전문가. 페르슬라리아는 악의 눈을 쓴다. 골 가니쉬. 악마. 가니쉬는 골의 형제다. 이전에 세이카가 제거한 악마입니다. 가니스는 또한 흑족의 다음 수장이 될 후보입니다. 조르는 그 무리의 대장입니다. 조르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힘과 강함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피오나가 수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세이카, 메이블, 아무가 피오나와 함께 수도로 동행합니다. 세이카, 피오나, 글라이는 같은 마차를 탑니다. 그녀의 호송에는 미끼 역할을 하는 마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세이카는 곧 어떤 도적 무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호송대를 공격하고 세이카는 즉시 나가서 위협을 처리합니다. 그는 차량을 향해 던져지는 모든 것을 막기 위해 방벽을 만들어냅니다. 글라이도 나와서 자신의 벌을 집행하며 산적들을 처리합니다. 피오나는 세이카에게 산적들을 살아 잡아오라고 부탁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세이카는 마법의 덩굴을 만들어 산적들의 무기를 빼앗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메이블과 아무는 멀리 가버려서 차량에 균열이 생긴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후 이 둘은 서둘러 돌아오지만 세이카와 글라이가 위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피오나는 산적들에게 누가 보내었는지 묻기 위해 신문하려 합니다. 피오나는 세이카에게 자신을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산적 무리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르와 그의 그룹이 없앤 산적들입니다. 곧이어 그들은 사원에 도착합니다. 세이카, 아뮤, 마벨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은 문 앞에 서서 피온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피오나는 세이카에게 항상 그의 편이 될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한편 조르와 그의 동료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영웅을 죽이는 것이고 가나스는 형을 복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이카는 교장실로 불려가서 새 학생들을 환영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이카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떠납니다. 밖에 나와서 유키에게 자신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군가 공격하려는 의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이카는 그들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이어 조르와 그의 일행이 아카데미 정문에 도착한다. 그들은 학교를 침투할 계획을 세우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무르테레프는 이미 6번이나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에게 필요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나스는 텔레포트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학교 안으로 데려간다. 그들은 학교 구내에 들어서자 흩어지게 된다. 그들은 붉은 안개에 휩싸인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세이카의 소행임을 알고 있다. 가나스는 두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공격하지만 그것은 세이카의 가짜 버전임이 드러난다. 무르테레프는 메이블과 마주친다. 메이블은 그 오우거가 용병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보낸 암살자라고 믿는다. 그녀는 맹렬하게 오우거를 공격한다. 무르테레프는 강한 적과 맞서게 되어 기쁘다. 그는 우위를 점하며 마벨의 머리를 부수려 하지만 세이카의 대지 마법이 그녀를 보호하고 멀리 데려간다. 무르테레프는 현장에서 세이카의 부적 하나를 본다. 잠시 후 파티는 다시 모이고 모두 손에 부적을 쥐고 있다. 이들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조르는 다시 임무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만두기로 한다. 그들은 떠나려던 찰나 뒤에서 세이카의 주문 소리를 듣는다. 조르는 자신의 힘으로 세이카의 강함을 평가하고 놀라운 것을 목격한다. 무르테레프도 세이카가 강한 적임을 감지하고 그와 싸우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이카가 빠른 공격을 시작해 한 방에 그를 제거한다. 페르슬라라는 분노하며 그녀의 악마의 눈으로 세이카를 공격하려 한다. 세이카는 거대한 뱀을 소환해 공격을 되돌려 그녀를 죽인다. 로니는 뱀을 길들이려 하지만 결국 뱀에게 잡아먹힌다. 간니스는 조르가 세이카를 공격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자 놀란다. 조르는 간니스에게 그들이 악마왕 앞에 서 있으며 아직 도망칠 수 있을 때 달아나야 한다고 알린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조르는 남아 간니스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로 결심한다. 조르는 세이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일종의 장벽을 만든다. 하지만 공격은 통과해 조르를 죽이고 간니스는 가까스로 탈출한다. 그는 학교 벽 너머에 다른 쪽에 서 있게 된다. 하지만 그는 치명상을 입었다. 가니스는 결국 죽기 전에 불을 하늘로 쏘아 올린다. 잠시 후 메이블은 세이카에게 누군가를 봤다고 알리러 달려온다. 그 사람은 아마 용병단과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세이카는 그녀의 결심 덕분에 연막 마법이 메이블에게 통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는 메이블에게 모든 일이 처리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이 일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잠시 후 왕실 기사단이 아카데미에 도착하여 아무를 체포한다. 그녀는 마왕국의 사절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다. 아무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놀란다. 이파와 메이블이 무기를 뽑으려 하지만 세이카가 그들을 막는다. 그는 이것이 큰 오해라고 확신하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중에 세이카는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교장 선생님을 방문한다. 교장 선생님은 제국 내 고위 가문들이 아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린다. 그들은 그녀가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영웅이 필요 없다고 믿고 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전한다.
교장 선생님은 아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장실을 나선 세이카는 매우 분노한 표정이다. 잘못한 것도 없이 아무가 죽는다는 생각에 그가 계속 분노한다. 유키는 그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설득하지만 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는 미즈시를 소환하고 드래곤은 처음에 불안정하게 행동한다. 세이카는 엄격하고 진지한 얼굴을 보이고 미즈치는 즉시 진정한다. 그는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경청한다. 유키는 세이카의 마음을 바꾸려 또다시 시도한다. 그녀는 그가 나라의 강력한 세력에 맞서길 원하지 않지만 세이카는 전혀 듣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의 힘을 목격한 자는 누구든 죽일 계획을 세워두었다. 세이카는 용에게 암호가 감금된 황궁으로 향하라고 지시한다. 보통 마차로 며칠 걸리는 여정이 용이 등에 올라 몇 분 만에 도착한다. 그는 정찰을 위해 수천 개의 부적을 성 안으로 보낸다. 그는 암호가 갇힌 장소를 찾아내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맡기고 세이카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준다. 그는 그들이 외면하면 살려주겠다고 한다. 기사들은 거부하고 그를 공격한다. 세이카는 분노하여 가차없이 기사들을 공격한다. 그는 경비병 제거를 돕기 위해 무자비한 아야시를 소환한다. 세이카가 경비병들을 거침없이 쓸어버리며 피바다가 된다. 그는 아무의 감방에 도착한다. 아무는 그를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그녀는 그를 보게 되어 기쁘면서도 그가 맞서려는 강력한 사람들을 걱정한다. 세이카는 그녀에게 그녀가 영웅이기에 목숨이 위험하다고 알린다. 아무는 처음 듣는 말이라 놀란다. 영웅은 마왕과 동시에 수세기마다 한 번씩 환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영웅은 아무입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글라이와 피오나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귀족들이 아무를 죽이려는 이유를 밝힙니다. 마족과 인간은 한때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고 마족이 우세했지만 영웅이 나타나 혼자 힘으로 마족을 물리쳤습니다. 두 나라는 지금은 성장하여 잘 갖춰진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영웅이 살아있다는 것은 전쟁의 신호입니다. 양국 모두 영웅이 평화롭게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마족이 아무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온 이유입니다. 피오나는 체스게임에서 이긴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세이크에게 말한다. 그녀는 세이크에게 상황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고 아무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세이카는 피오나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피오나는 상처받는다. 그녀는 세이카와 아무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탁한다. 만약 그의 바람이 아무를 데려가는 것이라면 그녀는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그들을 라크나 자유도시로 데려갈 마차가 대기하고 있다. 세이카는 피오나가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 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세이카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죽인 모든 기사들을 부활시키며 자신의 강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악마왕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아무와 세이카가 떠난 후 피오나는 세이카가 이번 세대의 마왕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요. 하지만 세이카는 마음이 착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해요. 심지어 영웅도 보호하고 있죠. 라크나로 가는 길에 세이카와 아무는 아직 1년밖에 남지 않은 학원을 떠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해요. 아무도 세이카가 새 학생들에게 한 연설을 듣지 못한 게 아쉽다고 느껴요. 그 후 이파와 메이벨이 와서 라크나에서 두 사람과 함께하기로 해요. 아무와 세이카는 모험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기대돼요.